안녕하세요. 긍정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10월 1, 2주차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어인데요. 국어는 3단원,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단원이에요. 말 그대로 토의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단원인데 사실 아이마다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책을 많이 읽은 아이와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토의를 많이 해본 아이, 토의를 많이 해보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참여하려는 태도 면에서도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토의를 좀 많이 해본 아이들은 확실히 토의를 조금 익숙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줌으로써 토의를 진행을 하는데 먼저 토의와 토론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토의는 말 그대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방책, 최선책을 찾는 과정이고요.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의를 아이들과 공부할 때는 상대방을 반드시 설득하고 상대방 의견에 반박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 중에서 점수를 내서 손가락으로 점수를 내거든요. 점수를 내서 가장 좋은 의견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제가 독서 가이드에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수학인데요. 수학 2단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3단원 합동과 대칭이에요. 합동은 말 그대로 두 도형이 완벽하게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합동은 아이들이 보고 감각만으로도 찾는 아이들도 많아요. 공간 감각 발달한 아이들은 쉽게 찾아내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쉬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칭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선대칭 도형은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두 개가 완전히 겹쳐지는, 즉 합동이어야 되는 도형들이고 점대칭 도형은요. 점 하나를 기준으로 도형을 180도 회전시켰을 때 두 개가 겹쳐지는 도형을 의미합니다. 근데 선대칭 도형까지는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대칭 도형에서 대응변, 대응각, 그 다음에 대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점대칭 도형을 직접 그려보거나 혹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반복해서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인데요. 사회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이번에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현대사와 크게 멀지 않은 시대라서 아이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돼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3단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아무래도 조선의 건국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떤 계급, 남녀의 차별, 혹은 아이들이 굉장히, 특히 남학생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하는 전쟁사,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토론학습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교과서에도 실제로 나와 있어요. 청과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분야도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아이들과 이 조선시대를 공부할 때 가장 집중해서 하는 건 인물조사학습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 아니면 우리나라 말가글을 만든 세종대왕, 그리고 여성으로서 아주 유명하죠. 신사임당. 이런 유명 위인들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선사를 체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역시 제가 체험 가이드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독서 가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독서 가이드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역지사지 생생토론대회와 같은 와 유사한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는 책들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국어에서 토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로부터 간단하게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찾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가 숙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가지고 3명 이상이서 가족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오늘 누가 의견을 가장 잘 이야기했는지 얘기해 볼까? 그랬을 때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잘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0점을 줄 수도 있고요. 가장 잘한 것 같다. 그럼 5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날의 토익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습관 지금부터 길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가이드인데요. 원래 제가 조선시대 얘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꼭 얘기를 해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궁은 너무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궁을 가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관계로 영화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 사건이나 주요 인물, 뭐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의 생애다, 혹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영화다. 그러면 명량이라든지 아주 재미있었거든요. 그다음 세종대왕과 관련된 영화다. 그러면 나란 말싸미라든지 아니면 병자호란과 관련된 영화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아이들과 한 편씩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코로나 시대에도 아마 적합한 체험학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이요.